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의 권민정입니다. 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강력하게 시세를 내뿜는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지금 이 종목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지금 이 종목 이끌어가 주실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이 종목의 첫 방송 날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문을 열어주셨는데 포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상관은 없이 천재 아래로 흐르는 강물의 흐름을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의 모습처럼 시장의 하락과 상관없이 상승의 불을 켜는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 주도주 속에서 상승의 힌트와 수익의 기회를 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종목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의 성격을 파악하고 주도주를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주도주의 성격을 갖는 종목들이 무엇이고 그 종목들의 향후 흐름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흐름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전략을 짜보는 지금 이 종목 시간입니다.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이 아닐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독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번 문자에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좀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2% 하락세, 코스닥은 3%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과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파트너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에 대한 예측은 필요합니다만 예측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상승의 불을 계속 켰을 때 상승에 치우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락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또 하락으로 치우쳤을 때는 또 상승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락의 일변도 속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바닥을 잡고 되돌리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을 먼저 보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특히나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금 보는 차트는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이 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증시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120주 라인이었죠. 120주 라인을 하회한 상황에서 어떻게 110주선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0주 선을 깨뜨리고 그 아래로 지금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표시한 자리, 아래 자리는 200주선이고 위 자리는 120주선입니다. 미국의 차트는
120주, 200주 이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인데,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방이 좀 더 유력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락을 했을 때 200주 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증시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면 이 200주 선 라인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0주 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나스닥의 이 주봉 차트만 봐도 이제 하방에 대한 지금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엇 파동이나 부분입니다. 뭐 엘리엇 파동을 신뢰하지 않은 분도 많으실 텐데, 엘리엇 파동이 어느 관점에서 볼 때에 시장을 체크할 때 도움이 되냐면 하락의 길입니다. 하락의 길이, 하락의 깊이입니다. 보통 엘리엇 파동 5파동을 그리죠. 상승할 때도 1, 2, 3, 4, 5파동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좀 길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도 1, 2, 3, 4, 5 이렇게 모습을 형성하죠. 특히나 3파가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이런 모습이 있죠. 1, 2, 3, 4, 5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저는 끝났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 3파로 표현했던 고점과 저점 라인, 이 길이하고 그다음에 반등했을 때의 고점과 저점의 길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비교를 해보시면 두 번째 하락의 길이가 좀 더 깁니다. 이게 하락의 길이가 길어요. 이런 길이는 한번 반등했다가 그다음에 하락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일반 개별 종목에서도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주봉이다 보니까 이 길이, 하락의 길이, 이 길이보다 앞에서 보여줬던 주봉에서 길이보다 뒤에 나왔던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자, 200주선의 지지, 그리고 엘리엇 파동의 근거를 봤을 때 마지막 파동을 완성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최근에 하락을 주봉에서의 하락의 이 길이가 나왔는데 하락이 더 깊어졌을 때, 그러면 또 파동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최악까지 염두를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주선에서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차트의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제가 계속해서 3개월 넘게 강조드렸던 자리가 이 120주 라인이었죠. 120주 라인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120주 라인을 깼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더 하락이나 염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0주에서 멀어지고 그다음 아래 보이는 240주선 라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240주선을 좀 기술적으로 좀 참고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200주선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나스닥이 200주와 가깝고 우리 증시 240주 라인과 이제 가깝습니다. 240주 라인이 2,470포인트 정도가 돼요. 2,47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락을 한다 해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기껏해야 2%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40주는요, 무려 4년에서 5년 정도예요. 4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런 평균, 이평선의 평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선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하방을 간다고 해도 하방은 좀 제한적이고 거기서 이제 상승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하락에 대해서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하락과는 상관없이 주도주 성격을 갖는 그 주도주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도주 성격을 갖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주도주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는 것이 좋겠다. 개별 종목의 속성에서 수익의 기회를 노리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장까지 차트 분석으로 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아직 우리 시장 하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매수의 기회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수익을 포착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 앞으로 더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시장 탑5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탑픽 5위 종목, 먼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 곡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한다라는 이유로 한일사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료 배합 기업이죠. 뭐 밀 관련주로도 꼽히는 한일사료인데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 때문에 한일사료가 오르는지 더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한일사료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지난주부터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료 관련 종목 중에서 한일사료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일사료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가 이제 급등을 한 모양이 나왔죠. 15,85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할 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끗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느냐 아니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했느냐 과거의 그 모습이 중요한데 한일사료의 상승의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깨끗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했다는 것이죠.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그다음에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경신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고점에서 윗골이 단 음봉이 나왔을 때는 탈출 신호로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를 아래로 밀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을 갖는 가격대가 이제 7,000원대부터 8,000원대 있으니까 여기서 매물대 지지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매물대 지지를 형성하면서 10,000원대까지 다시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럼 한일사료의 앞으로의 패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전에 갔던 고점이 1050원입니다. 1050원. 그리고 그 이전의 고점이 155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고점이 9,810원을 형성하고 현재 14%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1050원이라는 고점을 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1550원과 1050원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추세. 오늘은 그 추세 상단에 부딪히고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연결선을 넘어서려면 전고점을 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추세 연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주식에 말하는 이제 컬스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컬스 라인. 컬스 라인은 저주의 라인이죠. 주가를 막는 이런 저주의 라인인데 그 라인을 넘어서야 되니까 전고점을 넘어서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1050원을 터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는데요. 1050원을 터치하면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가게 되고 이 구름층 상단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거래량이 될 것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던 패턴들이 종종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에 거래됐던 거래가 크게 나타났던 그 거래량의 절반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보시게 되면 전에 거래량이 폭증했던 그 많은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까지 1050원을 터치하거나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터치하는 순간에는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락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하락 패턴을 보시게 되면 뺐다가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AB3파의 그런 세 개의 파동을 만들면서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으니 1050원 터치를 했을 때는 더 상승의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게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료는 즉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매출 부분에서의 그런 증대와 순익 부분에서 증대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실적 발표도 영향을 줄 것인데 7, 8, 9월에 어떠한 상승이 나타나는지 차트의 모습, 첫 번째 1050원 터치하는지 그리고 2분기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사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이었고요. 현재자 15%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4월까지 급등세 크게 나타났다가 현재 N자형 파동 그리면서 다시금 상승의 분출 예고되어 있는데 1050원을 터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1050원을 터치하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2분기 또 실적 발표까지 주목하면서 시장의 흐름 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타점과 계속해서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5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MI텍입니다. MI텍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배혈관 스텐트를 하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배혈관 스텐트가 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체내 장기에 있는 관을 좀 늘려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 6위 그룹이죠.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팔린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MI텍 현재 1,8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4.86% 급등 소식이었고요. 장중에는 11,000원을 터치하기도 했었네요. 거래량도 많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MI텍에 대해서는요? 네, MI텍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I텍은 의료용 스텐트 관련 종목, 의료기기 관련 종목인데 매각 소식이 들리고 있죠. M&A 관련주다 보니까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난 겁니다. MI텍은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요. 자, MI텍의 이제 매각 관련된 일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MI텍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각 소식은 지난 이제 2월 달부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매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거기서 주가가 2배 정도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 급락은 속임수였다고 저는 봅니다. 속임형 급락이었죠. 매각이 불발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매각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12,2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12,200원의 전고점을 넘어설 것처럼 보였지만 한 호가 아래까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볼 때에 예측을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MI텍의 전고점 자리가 이제 12,200원이었으니까 전고점에 도달하던 그런 흐름이었을 때는 쌍봉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 전략을 세우고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매도로 끊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고점이 좀 낮아졌죠. 전고점을 터치했다 그러면 상승의 기대감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일 사료로 말씀드렸을 때 전고점 터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고점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MI텍은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고, 그럼 이제 상승을 할 때 물론 매각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좀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1,800원 선에서 상승을 할 때 12,200원, 그다음에 12,150원, 또 한호가 아래 12,100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2,100원에다 매도 대응을 했다가는 또 그 가격에서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12,000 부근에 왔을 때는 한번 끊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왔을 때 12,000 부근에 왔을 때 여기서 어떠한 거래량을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실체라고, 주가는 그림자입니다.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거래량 이어서 또 내일 오늘 발생한 거래량을 넘어서서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추세 연결선을 넘어선다고 한다 그러면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원칙 대응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매도 대응을 하고 주가 눌림목 발생할 때 이 추세 연결선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 따라잡기 해도 괜찮다. MI텍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니까요. 단 매각이 완료되었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상승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 매각의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는 차익의 기회를 노리시고 그리고 매각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그때는 접근하지 마시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 MI텍에 대해서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 25% 급등하고 있는 MI텍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주가는 그림자, 거래량이 실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자 나온 거래량을 보시고 이 거래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지의 기추도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할 시에는 꼭 MI텍을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4위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탑픽 3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바로 에코캡입니다. 에코캡 하면 뭐 자동차 부품주로 좀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 종목인데 오늘 이 기업이 무상증자 권리락 소식 속에서 좀 급등세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세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에코캡 현재 25.59%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9,910원이었는데 장중에 11,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MI텍도 10,000원대 흐름이었고 장중에 고점이 11,000원이었는데 에코캡도 고점이 11,000원이었네요. 현재는 1,650원. 이 무상증자 권리락의 소식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또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에코캡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에코캡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리비안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입니다. 리비안 관련주는 에코캡도 있고 대원 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캡이 오늘 급등한 것은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락이 나온 거죠. 권리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겁니다.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급등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위로 저항대가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자유롭게 위쪽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에코캡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정고점을 넘어선다는 의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자주 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귀에 익숙해지실 텐데, 에코캡이 5월 25일자에 고가가 114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전 고가는 11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대가 5짜리, 10짜리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권리락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16으로 나와 있죠. 12월 16일자에. 근데 그 고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섰죠. 전고점 넘어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을 다시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MI텍 설명을 드렸는데, MI텍 다시금 리뷰를 하자면,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아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전고점을 터치했을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한번 끊어주고 저점 눌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안내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에코캡 보세요. 전고점을 넘어섰다가 이제 주가가 눌림목 발생했지만,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의미는 눌림목 발생하고 나 더 다시 올릴래라는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눌림목이 발생했지만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전고점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전에 갔던 봉우리, 그 봉우리, 높은 봉우리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정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봉우리를 정복한 다음에 욕구는 뭡니까? 그 봉우리보다 더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이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위로는 이제 일봉상에서 저항이 없는 그런 패턴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갔던 11,600원짜리 이런 자리가 나오네요. 그런데 오늘 권리락 때문에 이제 오늘 고점이 이제 11,000원 정도로 보이는 건데, 이제 전고점이 11,600원 부근에 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고점에 오게 되면 한 번 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전고점을 일단 왔다가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전고점을 터치하느냐, 아니 그 부근까지 왔다가 터치 않고 밀리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고점을 터치하면서 밀린다는 것은 한 번 더 상승의 시그널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고점을 터치하지 않고 밀린다 그러면 이제 하방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초반 상장 초반에 갔던 고점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021년도 작년에 갔던 고점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월봉에서 보게 되면 큰 그림,
큰 그림을 보자면 고점을 연결했을 때 바로 이러한 추세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에서 봤을 때는 큰 그림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저항대가 좀 약해졌죠. 저항이 약한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월봉상에서는 큰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구나. 그럼 전고점을 터치했을 때 어디를 고점으로 다시 잡아야겠습니까?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월봉상에서 보이는 최고점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캡 일단은 급등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이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리비안 관련 종목이고 전기차 관련 종목인데 에코캡 같은 그런 상승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원화성도 리비안 관련주로서 전기차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원화성도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21선 두 번 부딪히고 주가 눌림목 주지만 그 위로 보이는 241선 자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전기차 수혜와 관련해서 에코캡이 부각이 될 때 바닥주로서 대원화성도 염두를 하고 기억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에코캡이었습니다. 에코캡에 대한 파트너님의 대응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자 25% 현재 상승 가도 달리고 있는 에코캡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소식 속에서 급등세 나온 종목이죠. 전고점이 11,600원, 현재는 11,000원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이 전고점을 도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주셨어요. 시나리오 대응법으로 해서 월봉상의 차트 흐름 파트너님께서 봐주셨는데 더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펴볼 전기차 수혜주로서 대원화성을 꼽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대원화성은 현재 좀 바닥의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바닥주로서 대원화성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2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2위 종목도 모트렉스입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강남 택시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다. 올해 8월인가요? 빠르면 8월부터 좀 달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 때문인지 이번 주에 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세도 살펴볼까요? 네, 모트렉스 현재 상한가 가까이 기록했습니다. 상한가 기록을 했죠. 29.94%까지 가격 제한권까지 올라주면서 24,400원 도달한 모습인데요. 장 초반 시초가 17,900원에서 시작을 해서 3,000원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24,400원에 현재 고점을 찍고 난 뒤 풀리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흐름 좋아질지 최근 들어서 모트렉스 상승을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모습인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트렉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 나홀로 빛나게 되면 그 매수가 또 여기에 몰리게 되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내일 갭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모트렉스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모트렉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정배열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의 2배의 상승이 한 달 반 만에 나온 모습입니다. 자, 모트렉스는 실적 부분에서도 괜찮습니다. 자,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모트렉스가 작년까지의 실적에서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요. 자, 흐름을 보십시오. 353억의 영업이익을 작년에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이 353억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684억밖에 안 됩니다. 350억의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단순 계산으로 5천억을 가도 무방한
그런 종목인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저평가되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빛난 겁니다. 그래서 모트렉스의 매기가 쏠린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부진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모트렉스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참고를 해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는 이제 위로 저항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주봉도 보십시오. 주봉도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주봉에서 갭이 좀 많이 발생했죠. 물론 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갭 상승이 크게 나타나서 갭이 좀 발생했는데, 주봉 갭은 일반적으로 좀 메우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입니다. 참고. 주봉 갭을 반드시 메운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봉 갭을 메울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갭 자리를 기억을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발생했던 주봉에서의 고점이 15,700원이니까 언젠가는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면서 상승을 즐기되 일봉에서의 상승 패턴이 이제 고점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타났을 때 탈출해도 되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는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 상승을 즐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보게 되면 위로 저항이 없어요. 가볍죠. 몸이 가볍습니다. 모트렉스를 매수하신 분들 모두가 수익이라는 겁니다. 수익이기 때문에 위로 저항이 없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럼 모트렉스를 어떻게 참고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을 보면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350억이에요. 이제 반기 영업이익의 매출과 더불어서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분기와 2분기를 합산해서 작년도 350억의 절반, 한 170억에서 180억 이상 정도 되는 실적이 발표된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더 기대치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계산해보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350억. 또 못했을 때는 한 180억 정도. 그럼 평균화하면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고 또 내년에 기대치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400억 나오면서 연속 3년 연속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아무리 못해도 10배 정도, 3천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시가총액이 1,680억이니까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시가총액 3천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단 영업이익 300억대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35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반기 영업이익이 170억, 180억 나오는지를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년의 영업이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 연속의 영업이익을 높게 달성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년에 기대치가 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년 연속의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오는지를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을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트렉스처럼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오늘은 모트렉스 같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 라닉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라닉스는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죠. 라이다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차량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센서인데 자, 라닉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을 할 때에 상승의 목표치를 구름층 상단과 매물대 직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니까 라닉스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매물대 직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은 일본 구름층 상단 이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측면, 라닉스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대성 엘텍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성 엘텍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죠.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고 28% 상승했고 종가는 9%로 밀렸습니다만 오늘 3%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는 4.5% 시작을 해서 오늘 고점 13%까지 도달했다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대성 엘텍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물대 아래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 매물대 아래로 가지 않습니까? 이 매물대 아래로 가게 되면 물량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체는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또다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물대 아래로 가게 되면 물론 매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매물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대성 엘텍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량 보시게 되면 3, 4, 5월 달 거래량이 미미하다가 6월 달 들어서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 대성일텍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 구름층 상단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좀 있죠.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도달하지 않은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급증을 하게 되면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대성 엘텍은 현재 1,000원대, 1,000원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는 것이고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대성 엘텍이라는 종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숨겨진 히든 종목, 바닥에 있는 히든 자율주행 관련 종목 하나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유비벨록스, 이 종목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이 종목이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44억, 목트레스가 350억인데 그에 견주어서 그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244억의 영업이익 대비로 현재 시가총액이 1,0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분기는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33억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1분기를 기준으로 33억이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4를 곱하면 120억 정도,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못해도 120억이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좀 저평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280억의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해서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고라는 그런 가정하에 본다면 이 유비벨록스도 저평가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숨겨진 종목이다. 히든 자율주행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 바닥에서부터 점차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그런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히든 자율주행 종목으로서 유비벨록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모트렉스가 탑픽 2위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2위와 3위가 다 자율주행 관련주였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돋보이는 모습인데 전문가님께서 이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라닉스, 대성 엘텍, 유비벨록스까지 또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좀 저점을 딛는 종목으로서 또 히든 종목 유비벨록스를 꼽아주기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이밍 원하신다면 노란 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망의 오늘의 1위 탑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5위 종목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 하면 역시나 또 우크라이나랑 이 러시아와 관련 곡물 가격 때문에 또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앞서 살펴본 5위 종목이 한일사료로서 또 곡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종목이었는데 신송홀딩스 오늘의 흐름 어땠을까요? 네, 29.98% 상한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신송홀딩스 장 초반 시초가는 1,450원인데요. 고점 12,400원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신송홀딩스 더 어떠한 배경으로 또 상승을 했는지 파트너님 의견 좀 나눠주시죠. 네, 신송홀딩스는 다 아시다시피 음식료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이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이죠. 간장, 된장, 고추장 그런 관련 음식료 업종이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거기다 정부가 국제적으로 곡물 사업을 하는 곡물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상한가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송홀딩스도 안내를 드릴 거고 음식료 업종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 몇 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신송홀딩스 먼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송홀딩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를 눌렀죠. 눌렀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타난 종목, 특히나 음식료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60일선까지 눌렀을 때는 60일선에서 매수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니었나 싶은 판단이 들고 또 상승했다가 다시 또 60일선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홀딩스는 60일선에서 두 번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고점에 대한 안내를 계속 드리죠. 과연 전고점을 넘어서느냐 그거를 잘 보자.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시연한 자리가 12,400원 그리고 그 전 고점이 12,350원이에요. 어떻습니까? 전고점을 한호가 높게 형성을 했죠. 그럼 내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없다? 있죠.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상한가를 시연을 했고 그리고 구름층 상단, 이 상단이 저항 가격인데 저항대 정확하게 도달하면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치를 넘어서면서 상승을 하니까 신성홀딩스는 내일 갭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갭상승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갭상승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정의해서 본다 그러면 갭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눌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눌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주봉을 봅시다. 주봉을 보게 되면 매물대 위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였고 기준선 위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는 전환선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환선은 뭐냐면 구주의 평균이에요. 구주. 9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가 바로 전환선 자리입니다. 근데 전환선 자리를 계속해서 위로 건드렸었죠. 주봉에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전환선을 넘어서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을 뭘로 확인하냐면 바로 거래량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주봉 거래량이 전에 갔던 거래량보다 넘어서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신성홀딩스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신성홀딩스는 실적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아주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69억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69억이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1분기에 영업이익이 25억이고 2분기는 1분기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반기에 영업이익이 50억이 넘겠죠. 그러면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100억이 넘을 겁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69억인데 올해 추정 영업이익 100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 회사 시가총액이 1,400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아마도 100억을 훨씬 넘어서 150억이 근접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럼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을 때 시가총액 1,400억은 저평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에서 가파르게 올랐던 17,000원대까지 상승을 맞는 이 패턴, 연료 파동 기준으로 본다면 3파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3개의 파동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럼 하락을 마무리 짓고 상승의 패턴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파동을 거치면서 전고점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이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 앞으로 흐름이 기대가 된다. 언제가 다시 또 지금 이 종목 시간에 신성홀딩스를 다시 안내할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상승의 불을 켜고 있는 샘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샘표라는 이 종목 오늘 장중에 29.6%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그런 자리에 왔다가 윗골이 달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더만 단순하게 차트만 봐도 이 구름층 상단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샘표도 역시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기대됩니다. 작년에 219억 달성했는데 200억 이상 기대가 되는 영업이익이. 그런데 시가총액이 1,800억이니까 충분히 시가총액 2,000억 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숨은 종목 간장, 된장, 고추장 숨은 종목 하나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산가라는 종목입니다. 인산가는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현재 마이너스 1.5%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십자형 도지가 발생했죠. 인산가는 신성홀딩스처럼 간장, 된장, 고추장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음식료 업종으로 히든 음식료 업종으로서 안내를 드리니까 참고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겠다는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토픽 넘버원 종목 신성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홀딩스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시금 이 토픽 종목으로 신성홀딩스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또 예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도 좋고요. 또 이와 닮은 종목들 또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음식료 업종으로서 샘표 또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금 저점에 있는 인상가도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탑픽 5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독방 입장을 해주셔서 매수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타이밍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종목, 이번 시간은 바로 히든 종목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가지고 계신 히든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파트너님 가지고 온 히든 종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하면 또 역시나 사료 관련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장기화 속에 곡물 가격 상승세 속에 또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자도 사료 관련주들 1위부터 5위 탑픽 종목 중에 2종목이 있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을 꼽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제가 히든 탑픽주로 꼽아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사료 관련 종목이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료의 판매가가 평균 판매가가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생명자원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는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계속 밀렸다가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이 12,900원까지 상승이 나타났는데 자, 이 상승의 패턴을 잘 보세요. 제가 정고점에서 쌍봉을 형성할 때는 매도 관점에서 안내를 드린다. 말씀을 드리죠. 미래생명자원이 고점을 형성할 때가 3월 23일 날 12,400원을 형성하고 눌렀다가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리는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했죠. 첫 번째로는 전고점에 도달하면서 쌍봉의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만들면서 고점 매도 시그널을 줬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맞았죠. 근데 하락을 하면서 미래생명자원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신성홀딩스는 61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으나 이 미래생명자원은 61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깨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1선까지 가는 그런 패턴이 보여줬는데 물론 121선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중 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삼중 바닥의 패턴을 만들고 있으니까 8,000원 선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안내를 드립니다. 8,000원 선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밀렸을 때 121선을 터치하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121선에서 2차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1차에 많이 실진 않고 8,000원 써서 1차 매수를 하고 121선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2차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61선의 저항이 있고 이 매물대의 저항이 있죠. 9,000원부터 9,200원 사이, 이 사이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 대응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좀 매도 대응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121선 왔을 때는 2차 매수로 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매도 대응은 9,000원이 넘어섰을 때 9,000원부터 9,200원 사이 왔을 때 매도 대응이 좋겠다는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매수가 8,000원, 목표가 9,200원, 손절가는 7,400원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유사 수신행위나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사무엘 파트너와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